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디지털 격차 현상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까지 여성 안심 화장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6,70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5% 늘었고 피해액은 300억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지원입니다. 흔히 신체 오복 중 하나라 불리는 치아 건강.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치아 관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치질은 음식물이나 간식 섭취 이후 꼼꼼히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탄산음료 같은 산도가 높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군 후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양치 후 물로 충분히 헹궈야 치약 속에 들어있는 연마제나 계면 활성제 같은 성분이 고취나 세균을 번식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치의 경우 영구치가 잘 자랄 수 있게 충분한 준비가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치아가 빈 공간으로 이동하며 덧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세심한 관리로 우리 아이의 치아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박스 바로 옆에 방치돼 세상을 떠난 한 아이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베이비박스가 국내에서 운영된 지 11년째인데 찬반 논란 속에 여전히 민간에만 맡겨두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주사랑 공동체 교회 베이비박스 앞. 한 여성이 아이를 발견하곤 겉옷으로 감싸 안습니다. 탯줄까지 붙어있는 상태였는데 추운 날씨 속에 저체온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기가 놓여졌던 자리에는 꽃과 편지, 간식이 놓였습니다. 처음 국내에 베이비박스를 들여와 11년째 운영하며 1,800여 명을 보호 중인 이종락 목사는 아기를 베이비박스까지 데려오는 것은 아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문 앞에 어린 나이에 사체가 발견되기도 쉽겠다. 힘없이 그렇게 발봉쳐다 주고 가는 아이들의 환청과 환상이 보여요.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들은 엄마가 버리는 게 아니고 지켜진 아이들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장치일 수 있지만 한편에선 유기를 방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까지 차를 타고 와서 거기다가 아이를 놔두는데 공적 기관에서 익명성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위기 상황에서 아이나 엄마를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공적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해외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는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상황. 이제는 법과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가 이달부터 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 대중교통 무상요금제를 시행합니다. 만 7세부터 18세의 아동 청소년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은 12만 2천여 명으로 시로부터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통학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청소년들의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부에 필요한 책이나 힐링이 되는 여가 생활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화성시는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에 도로망이나 노선버스가 부족해 발생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무상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이후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무상화함으로써 이동을 보장한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교통권 보장으로 노인층의 사회, 문화,
여가활동 지수가 높아질 것이며 자유로운 이동으로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대중교통 무상요금제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동시에 교통난과 환경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들 지자체는 설명했습니다. 시내버스가 가기 어려운 골목 노선을 책임지는 마을버스. 그런데 운행을 멈출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의 불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현역 일대를 도는 7번 마을버스. 그간 7분 간격으로 운행했지만 최근엔 운행 간격을 10분 이상 늘렸습니다. 더 없어지니까 어디 가기도 시간 막 빠듯해서 택시 자주 타게 되고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을 예상하면서도 배차 간격을 늘린 것은 운영난 때문.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며 월급도 잘 챙겨주지 못할 정도입니다. 한 30% 축소 운행도 해봤지만 이제는 한계. 몇 달만 계속 된다면 저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 같은 시민입니다. 사실 동네 마을 버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분간은 휴차를 할 수 없지 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해 충돌 속에 요금 인상 등 해결책으로 나올 만한 대안도 아직은 유원한 상황. 서민의 발 마을버스는 힘겨운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식당이나 기차역, 영화관 등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이른바 디지털 격차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 79살 유모 씨가 무인 단말기로 주문을 해보려 하지만 첫 화면부터 막힙니다. 이걸 차면 어떻게 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이스커피 아니에요. 아이스티야, 얘가 아이스티네. 주문은 안 된다, 그걸 하라 이거야. 할 줄 몰라서 해달라고 하니까 나오더니 글씨를 모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알기는 아는데 이걸 처음 해보는 거니까. 기차표를 살 때도 마찬가지. 무인 발권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표를 구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매표소 앞에서 줄지어 순서를 기다립니다. 처음 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리고 또 얘기들을 대체로 보면은 너무 빠르고 또 또박또박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지. 비대면 서비스가 마냥 반갑지 않은 것은 노인뿐만은 아닙니다. 딱 한 번 기차 예매 찾으러 왔는 거 해봤는데요. 제가 도저히 못해서 옆에 분한테 음성이 지원되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죠. 아예 무인 있는 곳은 저는 안 갑니다. 특히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는 최근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38.3%, 인터넷 이용률도 38.8%에 그쳤습니다. 이 디지털 격차가 결국 그 노인들의 어떤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내지 파괴로 이제 이어지고 이게 결국은 외로움과 고독이 더해지는 노인들의 어떤 자살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소규모 대면 지원을 늘리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자 갑자기 남성이 뛰쳐나옵니다.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이를 감지한 센서가 자동으로 사이렌을 울립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제압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여성 안심 화장실입니다. 안심 거울에 불법 촬영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고 비상시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지르면 경찰서 상황실에 바로 전달돼 조치가 이뤄집니다. 전파 탐지 장비로 혹시 모를 몰래카메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찾았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연말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자 안산 시내 한 화장실에 설치된 겁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생기면 저희가 좀 더 여자들이 안전하게 분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여성 안심 화장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대상은 공중 화장실과 민간 화장실을 합쳐 모두 1000여 곳으로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공중 화장실의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화장실 중에서도 범죄 위험이 높은 것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환경을 개선할 계획대로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내 여성 안심 화장실은 2,900여 곳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성폭력처벌법 피의자로 첫 신상 공개가 결정된 박사방 조주빈, 대대적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게 기가된 N번방의 문형우. 이들 일당은 10대 다수가 포함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오프라인상에서 성범죄까지 일삼았습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후 성착취물 텔레그램 단체방이 다수 발견됐고 신상이 공개된 주범격 피의자만 6명입니다. 지금까지 범죄 혐의가 확인돼 입건된 사범은 2,454명, 피해자는 무려 88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무료 회원과 성착취물 단순 소지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북 등 지방청에서 1000여 명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상태. 이들이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면 올해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검거된 사범은 3,500명이 됩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상시 단속 체제로 계속 이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차단이 중요합니다. 연말에 수사본부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여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맞춰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자나 메신저 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한 코로나19 시대, 문자 연락이 많아지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앱을 통해 사위가 장모에게 송금을 부탁합니다. 계좌번호를 나열하며 자기 대신 송금을 해주면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번엔 휴대전화 문자로 어머니에게 전화가 고장나 전화를 걸지 못한다고 한 자녀. 그러더니 느닷없이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하겠다며 주민등록증 사진을 요구합니다. 모두 사기입니다. 최근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 피해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가량 줄어든 2만여 건, 2천여억 원 정도지만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6,700여 건으로 약 15% 늘었고 피해액은 25% 정도 늘어 3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일상화한 점을 노린 건데 특히 최근 3년간 메신저 피싱은 매년 4분기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물이라든가 뭐 안부 전화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또 문자가 오가는 이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악용해서 이제 범죄자들이 많이 범죄 시도가 많아져서 그렇지 않나. 금융감독원은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가족, 지인의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유선 통화나 다른 지인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으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한 입시학원, 교실에서 또 복도에서 수험생들이 저마다의 방식대로 수능 준비에 열을 올립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감각을 일단 익혀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마스크도 착용을 해야 되고 또 히터도 켜진 상태에서 가림막까지 설치가 되는 거죠. 시험장 환경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면서 올해도 전체 문항의 70%를 EBS 수능 교재와 강의에 연계해 출제하는 만큼 입시 전문가들은 EBS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위권일수록 변별력을 가를 고난도 문제 대비는 필수입니다. 1교시 국어 시험을 얼마만큼 잘 넘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국어 1교시에서는 아무래도 독서 파트 관련된 지문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능 직전까지 어떤 인문사회라든지 자연과학에 관련된 어떤 긴 지문의 문제들을 끝까지 풀어보는. 전문가들은 6월과 9월 모의고사가 비교적 어렵게 출제됐지만 실제 수능 난이도는 예년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중하위권일수록 익숙한 교재와 오답 노트로 공부하며 아는 문제를 확실히 맞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도 우선 수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원서를 접수해 놨고 또 대학별고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거기에 몰입하기보다는 사실은 정시 쪽에, 수능 쪽에 더 집중하는 게 낫거든요. 수시에만 올인한다고 치면은 수능은 등급을 맞추는 정도에서 주안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수험생은 물론 가족들까지 밀집 지역 방문을 자제하며 끝까지 컨디션 조절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로에 도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존 주차선에 초록색 선이 더해지고 IoT 마크도 들어섰습니다. 사전 신청한 주민들만을 위한 주차 공간이 공유구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바닥에 센서가 부착돼 있어 운전자들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빈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자리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IoT 기술을 접목을 해서 한 사람이 사용하던 것을 공유주차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주로 밤에만 주차를 하기 때문에 낮 시간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 불법 주정차 등 주차 관련 민원이 잇따랐는데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롭게 시도된 공유주차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식당과 주점이 몰려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 지역입니다. 종량제 봉투 1개를 환경미화원 2명이 간신히 들어 청소차에 싣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테이프까지 덧붙여 여간 무거운 게 아닙니다. 실제 무게를 재보니 39kg. 환경부 권고치보다 14kg이나 무겁습니다. 매일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허리는 물론 팔다리가 성할 날이 없습니다.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겁다 보니까 이제 허리라거나 무릎, 어깨 이런 데 무리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파스를 붙인다거나. 최근 3년간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00여 명. 이 중 무거운 봉투를 들다가 다친 경우가 15%에 달합니다. 수원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을 하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상인들도 부피가 작아진 종량제 봉투에 오히려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오래 또 두지 않으니까 아주 지저분하지도 않고 또 미화원들 일하시기에도 좀 무겁지 않으니까 일하시기도 수월하지 않을까. 성남, 용인 등 다른 지자체들도 대용량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나서 환경미화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더 잘 헤아릴 수 있는 부모 교육 애니메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3회, 이제 같이 놀아도 돼가 이어집니다.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다투다 상처가 생긴 아이. 친구와 놀지 말라고 해도 될까요?
통이 어머니, 오늘 봄이랑 통이랑 좀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애들은 화해하고 잘 마무리되긴 했는데 통이 상처를 좀 잘 살펴주세요. 아, 어린이집에서 전화 받으셨죠? 죄송해서 어떡하죠? 애들끼리 그렇죠 뭐. 통아, 응? 어디에 다쳤어? 다친 데 봐봐. 여기. 봄이가 그랬다며. 응.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봄이가 막 밀치고 때리고 그랬어. 그래서 너는 울었어. 많이 아팠겠다. 야! 그나마 얼굴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지. 어머, 그 집에서 뭐래? 아무 말도 없던데. 확실히 해? 한두 번이 아니라며. 다음에 또 얼굴 긁히고 후회하지 말고. 어린이집 친구. 어머, 분리를. 변호사를. 어머 세상에. 통아, 너 봄이랑 놀지 마. 싫은데? 자꾸 아프잖아. 그냥 놀지 마. 알았지? 응? 봄이가 또 그러면 너도 똑같이 때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때리는 건 안 돼. 그럼 싫어. 하지 마. 이렇게 큰 소리로 씩씩하게 말하는 거야. 응. 자, 해봐. 크게. 싫어.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그렇게. 야, 놀이터다. 신난다. 안 돼. 못 봤어. 야. 미안해. 봄이야, 통이도 같이 놀아. 싫대. 통이야, 왜? 엄마, 나 봄이랑 놀아도 돼? 그럼 당연하지. 진짜? 봄이랑 놀지 말라며. 아니, 내가 언제. 어서 가서 같이 놀아. 어제 어린이집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차례잖아. 안 돼. 아야! 통이야, 친구끼리 그러면 어떡해. 자. 야, 같이 타. 죄송해요. 애들끼리 다 그렇죠 뭐.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간의 서로의 행동에 대한 오해와 입장 차이로 인해 종종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는 친구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갈등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은 이후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많이 상하겠지만 친구를 피하거나 보복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금물입니다. 친구와 함께 지내는 동안 갈등의 원인을 인지하고 서로 배려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해보는 연습 기회가 도움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는 아이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면서 다툼이 왜 발생했는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잘 이야기해보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올 한 해를 누구보다 마음고생하며 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뒤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학업에 정진하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심리적 고통 또한 심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수험생들의 마음은 간절해졌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육아포커스 마치겠습니다.